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8강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이 지역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공업이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2008년에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었으며 오래된 역사를 지닌 온천을 활용하여 지역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지리라고 그러는데요. 지역성을 알고 그 다음에 백지도,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부분만 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시문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는 건 사실 암기에 가깝죠. 암기라기보다는 1년 가까이 한국지리를 공부해오는 동안 차분하게 정리를 해온 학생이라면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그닥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각 지역을 외울 수는 없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또는 여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정리하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부지런한 학생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자, 아무튼 볼게요. A는 서당 아천의 아산이죠. 아산이고요. 정답도 A예요. 아산에는 온양 온천이라 그래서 유명한 온천이 있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2008년에 수도권과 전철 이제 1호선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 이 아산은 충청남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에요. 수도권으로 치면 이제 인천, 서울 빼고요. 화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구 규모는 이웃하고 있는 천안이 60만 명이 넘어서 아산보다도 더 많지만 제조업만 놓고 보면 제조업 종사자나 아니면 제조업 매출액이나 아산이 제일 많다고 해요. 아산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B는 진천이죠. 그 다음에 C는 음성이고요. 자, 진천, 음성 묶어서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 경계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지역 모두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율이 꽤 높다는 거, 지역 내에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D는 제천이고요. 을임지가 유명해요. 그 다음 E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단양이죠. 정답은 1번. 2번,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단 일정별 답사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임. 답사 일정 1일차 혁신도시 방문, 남강의 유동축제 개최 지역 탐방. 자, 남강의 유동축제는 지역 축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김제 벽골제,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동축제, 그래서 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도 많이 되고 해서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 번 다루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진주예요, 진주. 경상남도 진주. 기호로는 D예요, D.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2일차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탐방. 여기는 경주의 양동마을, 그 다음에 안동의 하와이 마을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신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유적 지구 탐방이니까 2일차에는 경주를 답사하겠네요. 자, 그래서 경주는 C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인 조령 탐방, 문경세제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는 문경이에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세제, 문경세제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폐탄광을 활용하여 조성된 석탄박물관 방문, 문경에 대한 이야기죠. 문경은 A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참고로 석탄박물관이 한 10여 년 전쯤에 자주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해둘게요. 우리나라에서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은요, 강원도 태백, 그 다음에 경상북도 문경,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령에 있어요. 세 군데 있다는 거. 그리고 지도에서 위치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지도에서 A가 문경이고요. 앞글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B는 김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자, C는 경주고요. D는 진주죠. 그 다음에 E는 창원. 참고로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얼마 전에 특례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원, 용인, 그 다음에 고양시, 그 다음에 여기 창원시가 한꺼번에 특례시가 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 하나임 충청권에 있는 시도네요. 자, 가나 다라를 구분하는 건 여기에 있는 자료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는 인구 규모가 다른 세 지역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라는 세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전은 광역시니까 대략적인 인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약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뒤로 대전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만 명이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대전은 15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충청북도는 대전보다 조금 많고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청남도는 200만 명이 넘어가요. 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것들이 충청권으로 많이 이전해 오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충청남도로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천안을 비롯해서 아산 같은 도시들 인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가 충남이고요. 다가 대전이고요. 가가 충북이에요. 참고로 대전은 이제 충북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하긴 한데 중위 연령을 보고서 가나는 이제 촌락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충북하고 충남은 그에 비해서 대전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위 연령이 다른 두 지역보다는 낮겠죠. 그거 보고서 다가 대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하고 충남은 인구 규모를 보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한 곳이 충남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제조업이나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더 많이 되는 곳이 충남이다 보니까 충북보다는 충남이 조금은 덜해요. 그러니까 촌락의 성격이. 그래서 충북이 중위 연령도 더 높고요. 유소년 부양비도 조금 더 낮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내 지역의 인구 규모 2001년 기준으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종은 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보다는 30만 명대라고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전은 15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150만 명. 그다음 충청북도는 아까 대전보다 조금 많다 그랬잖아요. 162만 명인데 160만 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충남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217만 명, 220만 명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할 때 인구 규모도 여유가 있으면 외워두세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충북은 충남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옳은 설명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더 많이 이전해오는 곳도 충남이고요. 그리고 원래 충남이 충북보다는 제조업도 더 발달이 있었어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당연히 대전이 더 높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디귿, 다는 라보다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대전은 이제 숫자 말고요. 모든 광역시 가운데 지역 내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물론 이제 인구 규모가 큰 부산에는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더 많겠지만 지역 내에서 비율을 따지면 대전이 더 높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은 촌락보다는 당연히 대도시에 집중하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리을, 라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을 리가 없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훨씬 높죠. 하지만 인구 규모가 30만 명대하고 그 다음에 160만 명 정도하고 이게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2번. 2번.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가. 석탄 산업의 발자취를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매년 7월경에는 해변에서 머드 축제가 개최된다. 보령이죠. 이제 보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에서 위치는 다행히 이제 바닷가 지역은 A, B, C 세 지역인데 A, B는 서산, 당진이죠. 그래서 C가 보령이에요. C가 보령. 그럼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충청도의 지명이 유래된 지역 중 하나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발전이 기대된다. 자, 충청도 가운데 하나니까 충주 아니면 청주인데 이 가운데 기업 도시가 있는 곳은 충주예요. 충주는 니은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기역이 청주고요. 디귿이 단양이죠. 참고로 이제 기업 도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 태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암 해남에 있어요. 자, 이제 이 기업 도시도 몇 년 전까지는 거의 안 물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물어보는 빈도가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도시도 여유 있으면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특히 원주는 혁신 도시도 있고 기업 도시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무튼 기업 도시도 여유가 있으면 꼼꼼하게 좀 정리 좀 해두세요. 3번. A2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조사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전라도 지역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A는 부안이라는 곳이고요. 뭐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은 뭐 딱히 없는데 새만금을 주제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이렇게 걸쳐 있더라. 그 다음에 C는 영광이죠. 자,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굴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지, 종이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판소리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 유명하고요. 했나?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한옥마을 일대가 슬로우시티로 지정돼 있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은 지역이죠. 전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보성이죠. 녹차로 유명한 곳. E는 광양, 1차 금속, 제철 산업이 유명하죠. 1번 A. 지평선 축제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 방안. 지평선 축제는 부안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김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이야기했죠. 넘어갈게요. 5번. 다음 글의 가 도시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프로 옳은 것은 2012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한 가는 도시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중가요, 여수죠, 여수. 여수가 인기를 끌면서 더 유명해졌다. 매년 5월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을 기리고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거북선 축제가 열린다. 자, 여수는 석유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정유 산업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찾아보면 3번이 여수겠네요. 여수. 1번은
석유 정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이 있어서 얼핏 여수랑 비슷해 보이지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여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요. 울산이에요. 석유 관련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함께 발달한 곳, 울산. 그리고 여기 기타에는 조선 산업도 있겠죠. 배 만드는 것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1차 금속이 있고 뭐 화학이 있고 식료품이 있는데 사실 이제 2번 도시는 단 한 번도 뭐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뭐 기출문제나 그런 데서 뭐 어디냐면은요. 군산인데 뭐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굳이 군산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개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냥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은 1차 금속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광양. 뭐 포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당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양이라고 하더라고요. 1차 금속은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이잖아요. 그 다음 5번은 기타 운송 장비가 대부분이면 경상남도 거제.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영남지방 5개 시도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과 연령층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봤더니요. 나하고 다는 1차 산업의 비율이 꽤 높죠. 꽤 높으니까 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가 1차 산업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농업 단원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나라 깡촌 삼형제,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 중에 촌락의 성격이 더 강한 곳이 경상북도죠. 그래서 다가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고요. 나가 경상남도예요. 그 다음에 가라 마는 뭐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보고 뭐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마는 구분할 수가 있죠. 2차 산업의 비율이 가라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자, 그래서 마는 울산이 되겠네요. 그다음 가하고 라는 이제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보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연령층별 인구를 보면 가가 라보다 한 100만 명쯤 더 많죠. 자, 그래서 가는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라가 대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 자료를 보고서 부산하고 경상남도는 인구가 거의 같다. 350만 명이 조금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는 조금 더 나지만 경상남도는 했고 경북하고 대구도 인구가 비슷하다. 250만 명 정도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는 이제 울산인데 얘가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서 영남 지방의 총 인구가 12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나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다. 경상남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나는 다보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우리나라 기타 운송장비 조선산업 제조업 출하액 1등은 거제가 독보적이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3번, 라는 마보다 대구는 울산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적다. 울산은 대기업 중심이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광역시 가운데 독보적으로 1등이죠. 서울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 다음 4번, 많은 가보다 울산은 부산보다 중위 연령이 낮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대도시,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서 인구가 이제 꽤 오래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산 사람이 늘어난 이제 인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노인이 된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 노인 인구 비율이 적어요. 자, 물론 그래프를 보고도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가마 중 인구 밀도는 마가 가장 높다. 잘못된 설명. 인구 밀도는 일단 울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인구 규모는
부산이 350만 명 가까이, 그 다음에 대구가 250만 명 가까이, 울산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서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뭐 부산하고는 한 3배쯤 차이가 나는데, 면적을 보면은 대구, 울산, 부산 보니까 이제 부산이 면적은 제일 좁네요. 자, 그래서 인구 밀도는 부산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이 정도에 약 100만 명이 살아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참고로 경기도 전체 인구 밀도하고 울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울산은 광역시 치고는 인구 밀도가 낮다. 6번. 다음 자료는 어느 모둠의 답사 계획서 일부이다. 답사 지역을 지도에 AF에서 고른 것은 단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하며 각 날짜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임. 영남지방 답사 계획서 1일차 도청 방문하고요. 세계 탈박물관 여기는 안동이죠. 안동은 A. 자, 이제 도청은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안동에 경북도청이 있는데 탈박물관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 그래서 1일차는 A가 되겠네요. 2일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탐방 및 역사유적지구 관람 양동마을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이죠. 양동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경주에 있어요. C가 경주죠. 정답은 2번이네요. 3일차 혁신도시 조성 과정 탐구 및 남강 유등 축제 유등은 기름 유자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밝히는 등을 유등이라고 불러요. 자, 물론 이제 강에다가 등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불을 밝히고 뭐 이게 종이나 뭐 그런 걸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뭐 빛을 이용해서 어떤 볼거리를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걸 유등 축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2가 진주죠. 2가 진주. 그래서 정답은 2번. F는 함양이라는 곳이고요. 뭐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특징은 없어요. 뭐 혹시 이곳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꼼꼼하게 공부할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B는 포항이죠. 1차 금속이 발달해 있죠.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광역시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가라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네 광역시는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울산이네요. 자, 이 가운데 대전은 제조업에서 거의 다루지 않죠. 뭐 큰 특징은 없다 보니까 뭐 굳이 대전의 특징이라면 대덕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뭐 첨단 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좀 발달해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광주는 자동차가 지역 내 1위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뭐 지역 내에서 1위는 아니지만 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죠. 대구하면 섬유니까. 그 다음 울산은 자동차, 석유, 그 다음에 조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울산이 될 거고요. 자, 찾아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석유화학이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가가 광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기타 기계 장비가 지역 내 1위네요. 그 다음에 고무 및 플라스틱 3위에 가서 전자부품 뭐 컴퓨터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건 광주 아니고요. 대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울산도 아니죠. 나아가 대전인데 대전의 제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게 4개를 맞추려고 제시한 것 뿐이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있는데 쭉 가서 봤더니 섬유가 있어요. 아, 대구구나. 다는 C. 그 다음에 나아가 석유 정제품, 그 다음에 화학물질, 자동차, 그 다음에 기타 운송장비가 조선. 자, 그래서 라가 울산이 되겠네요. D, B, A, C, D. B, A, C, D. 정답은 3번. 8번. 다음 글의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주변에 난류가 흘러 연평균 기온이 높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항공교통의 발달과 아름다운 화산 지형, 온난한 기후, 독특한 섬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지 면적은 논이 밭보다 넓다. 잘못된 설명. 제주도의 논은 거의 없죠. 지역 내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은 3차가 제일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2차하고 1차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주도는 감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들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밭이 넓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제주도가 한라산의 이미지 때문에 경사가 급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한라산은 그러니까 산의 이미지가 좀 있긴 하지만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산록부는. 그래서 제주도가 놀랍게도 모든 시도 가운데 평균 경사가 제일 완만해요. 그래서 경지 면적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섬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제주도는 2차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일단 인구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육지에서 원료 같은 거 배로 실어가지고 날라야 되고 다시 육지에다 내다 팔려 그러면 운송비가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제주도는 2차 산업다운 2차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울산하고 성격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 디귿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 제주시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전체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죠. 국내의 기업에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음식 및 숙박업체 종사자 수가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 수보다 당연히 훨씬 많겠죠. 정답은 5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는 충청지방 내 시도의 인구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 순이동을 봤더니요. 나가 다른 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나는 세종이에요.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만 처음 본 학생들은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봤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제 쉽게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종시의 위치가 대전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옮겨가서 이제 행정시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가까운 데 있는 대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쾌적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이제 대전보다 더 나은 부분도 많고, 그리고 가깝다 보니까 세종에서 대전으로 당연히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이제 인구 이동에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가가 대전. 광역시들이 이제 부산, 대구 두 도시는 주변에 이제 위성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교외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구가 제일 빨리 줄어들고 있는 도시가 대전이에요. 그래서 물론 광역시 중에요. 가가 대전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하고 충남은 이제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긴 한데, 가가 대전이라는 걸 알았으면 대전은 과거에 충청남도 도청이 있던 곳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행정구역의 모양을 잘 보면 대전은 이제 충청남도에 원래 속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권이 충청남도 쪽이 대전이랑 더 관련이 많아요. 충청북도는 이제 대전이랑 닿아 있는 청주랑 관련이 많고, 그래서 인구 이동을 봤더니요. 대전하고는 이제 다하고는 이만큼 인구 이동이 있지만 라하고는 인구 이동이 거의 2배쯤 많죠. 그걸 보고서 라가
충남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가 충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은 어쨌든 1년에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충북하고 충남은 이제 2020년 기준이라서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듯 보이는데 아마 기준 연도가 달라지면 이거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라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래프를 보고 충북과 충남을 구분하면 된다. 1번 볼게요. 가에는 정유 공장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충남 서산을 말하는 거죠. 가가 아니라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세종은 인구가 30만 명대여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번 다는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세종이에요. 독보적으로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4번 다라에는 기업 도시가 있다. 옳은 설명. 충북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충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에는 태안군에 기업 도시가 있어요. 충주하고 태안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5번 가라준 석탄 소비량은 충남, 라가 가장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 하나임.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진천, 음성, 청주가 아니라 충주, 제천, 단양. 서산에는 정유와 석유화학, 그 다음에 당진은 1차 금속, 아산은 첨단산업,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단양은 시멘트 공업이죠. 자, 그래서 비금속 광물 제품이니까 가가 단양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아산이 되겠네요. 아산이면 A는 이제 자동차가 될 건데 맞는지는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자, 다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그 다음에 화학, 그래서 석유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다는 서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B, 그러니까 1차 금속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에 하나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서산, 당진, 아산, 단양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지역 내에서 독보적으로 1위인 곳은 없어요. 그래서 B가 1차 금속이 될 거고 라는 당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A가 자동차가 되겠네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산은 충청남도에서 물론 이제 충청북도를 포함해도 마찬가지인데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도시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전부 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당연히 대기업 중심인 거잖아요. 그 다음 2번 나는 라보다 총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 자, 이제 우리가 아산하고 당진하고 뭐 인구 규모까지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도시들은 그래도 감은 좀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천안은 지방에 있는 도시 가운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몇 개 안 되니까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충남 천안,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항, 그 다음에 경상남도 김해 정도만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요.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창원은 뺐고요. 그래서 천안이 있고요. 그 다음 아산은 제조업이 충청도에서 제일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구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아요. 한 40만 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아산도 꽤 규모가 크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경기도 지도가 빠져 있지만 여기 당진이나 서산은 서해대교가 뚫리기 전에는요. 수도권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당진을 가려면 이렇게 도로로 와가지고 여기를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일대가 사실 개발이 거의 안 됐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산도 마찬가지고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아산이 인구가 꽤 많다. 정답은 2번. 그다음 가와 다는 단양과 서산은 당연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A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다음 전국 대비 수도권의 출하액 비율은 B가 A보다 높다. 자, 전국에서 자동차 출하액 1위는 수도권, 경기도죠. 그 다음에 1차 금속은 포광당. 물론 수도권에도 1차 금속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정확하게 뭔가 이제 알고서 푼다기보다는 오답을 골라내고 나면 2번이 남는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임. 자, 전라북도 군산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암이라는 곳이에요. 뭐 제조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광양 말고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꽤 낯선 곳들이죠. 그래서 제조업보다도 먼저 총 인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가는 가가 전주예요. 전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산은 시구, 광양도 신대, 영암은 군이죠. 인구가 제일 적은 나가 영암이에요. 참고로 영암은 기타 운송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기타 운송 장비 조선업이죠. 조선업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물론 이제 군산하고 광양의 인구를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국 지리를 공부하는 고등학생 가운데 아마 0.1%도 안 될 것 같아요. 인구 규모를 알고 있던 학생이. 그래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이제 제조업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광양은 1차 금속이 뭐 절대적이죠. 그래서 라가 광양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군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지역들, 뭐 제조업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인구를 보고 그다음 우리가 광양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나 다라를 구분하면 돼요. 1번 라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 마을이 있다. 전주죠. 2번 가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자, 총 부양비를 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영암, 촌락 중에 촌락이겠죠. 뭐 전라남도 바닷가 지역이니까.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워낙 높아서 도시 지역인,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 총 부양비가 더 높겠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다는 군산, 나는 전주. 면적은 전주가 더 좁고 인구는 전주가 더 많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 4번 나는 영암은 전라남도, 다 군산은 전라북도에 위치한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옳은 설명이죠. 5번 가라 중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라가 아니라 나, 영암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4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다 가에 해당하는 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하며 각 날짜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임.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원, 춘향제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목기가 유명해요. 우리가 나무 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목기를 많이 쓰잖아요. 남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함평이라는 곳인데 나비 축제가 유명해요. 아마 이제 정말 아주까지는 아니고요. 역시 한 10년 전쯤에는 종종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천 정원 축제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간읍성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람사르협의 총회가 열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담양이라는 곳이에요. 담양. 단양 말고요. 담양. 자, 1일차 농경문화박물관 관람 및 벽골제 탐방
김제네요. 그 다음에 2일차 나비축제 참여 및 나비곤충 생태관 관람 한평이고요. 영광 아래쪽이 한평이에요. 그 다음 3일차 남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 탐방 및 선상 투어 체험 순천이죠. 그 다음 4일차 목기 제작 체험 및 춘향제전위원회 방문 남원이 되겠네요. 그럼 5일차는 하나 남은 게 담양인데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번은 뜬다리 부두 체험 및 하구뚝 방문 군산이겠죠. 뜬다리 부두는 여러 곳에 있는데 하구뚝은 뭐 군산, 영산강 하구뚝이 있잖아요. 그 다음 울돌목 방문 및 신비의 바닷길 체험. 울돌목은 여기가 울돌목인데 뭐 진도 정도가 되겠네요. 진도 해남인데 보통은 진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땅끝마을 모노레일 탑승 및 전망대 방문. 여기가 해남이 될 거고요. 5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탐방 및 박물관 관람. 여기는 두 곳이에요. 고창이고요. 전라북도의 고창,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화순이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여기가 고창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남동쪽 여기가 화순이에요. 5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도의 A, J 중 충청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에서 각각 한 지역을 골라 세 지역의 공통점을 발표해 보세요. 지역이 정말 많네요. 자, 그냥 곧바로 갑을 병정 볼게요. 갑, A 당진, F 광양, 그 다음에 I 포항에는 대규모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제철소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B는 아산, 그 다음에 E는 여기가 나주예요. 나주. 앞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름 써줄게요. 그 다음에 H, 울산에는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E가 해당하지 않겠네요. 나주에는 전라남도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어로 유명한 홍어거리가 있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서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은 여기 광주에 있죠. 을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병, CDJ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은요, 홍성하고 예산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내포 신도시예요. 홍성하고 예산 사이에. 그 다음에 C는 충청북도 도청 수재지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D가 어딨지? D는 전라북도 도청 수재지 맞고요. 그 다음에 J, 안동, 경상북도 도청 수재지 맞네요. 그래서 병, 옳은 설명이고요. 정,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B 아산에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아산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이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혼자 알아서 막 성장할 텐데 굳이 혁신도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B가 아니고요. E는 나주,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G, 진주인데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남강유등축제 혁신도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갑, 병이 옳게 설명했네요.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니까요. 광주, 자동차, 여수, 석유 관련 산업, 창원은 금속 또는 기계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기계공업이. 그 다음에 구미는 전자산업, 포항은 1차 금속. 자, 가를 봤더니 1차 금속의 비율이 독보적이네요. 포항이겠네요. 포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기계, 그 다음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가 1순위인 걸로 봐서 창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전자, 구미, 그 다음에 라는 화학물질, 그 다음에 석유 정제품, 여수가 되겠고요. 마는 자동차가
지역 내 1이네요. 그래서 광주가 되겠네요. 1번 가에는 도청이 있다. 경북 도청은 여기 안동에 있고요. 2번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구미하고 창원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이건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긴 좀 어려운데 인구 규모가 많이 다르죠. 자, 이제 구미는 정확한 인구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50만 명이 안 된다는 건 알아야 돼요. 포항이 50만 명이 조금 넘고 지방에서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정말 몇 개 안 되니까. 물론 구미도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40만 명쯤 되거든요. 4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창원은 100만 명이 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창원이 구미보다는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겠죠. 그 다음 3번 라는 마보다 여수는 광양보다 제조업 총출하액이 많다. 광양이나 광주보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여수랑 광주랑. 뭐 물어보는 김에 여기 광양에 1차 금속이 발달해 있는데 그럼 광양은 제조업 총출하액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외우기에는 정확하게 알기에는 이런 걸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주는 물론 자동차에 있어서 5위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완제품 공장이 있으니까 출하액이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수에는 대규모 정유 공장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공장이 많이 있는데 이쪽이 출하액이 더 많아요.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고 2번도 어쨌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창원은 지방에서 인구가 되게 많은 도시다 보니까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오답이라는 걸 확인하고 남아있는 3번이 정답이라고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번 가는 호남, 포항은 당연히 영남이고요. 라, 여수는 호남 지방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 5번 가, 마 중 총 인구는 나 창원이 아니라 마 광주가 제일 많죠. 정답은 3번. 7번 가라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영남, 충청, 호남 지방에 위치한 광역시 중 하나임. 가 시의 동남쪽에 위치한 무등산은 광주에 있는 산이죠. 광주예요. 천연 관광지로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친환경 자동차 공업 나오네요. 에어가전, 공기, 광융합, 광도 광주, 빛광자를 쓰거든요. 그것도 광주를 나타내는 거고요. 광융합, 에너지 수소 등을 포함한 11대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정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경년제로 열리는 현대 설치 미술 전시회인 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비엔날레이다. 광주 비엔날레.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으로 볼 것도 없이 부산이네요. 무역항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인지도가 꽤 있죠.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산업을 특화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과거 서문 시장을 중심으로 섬유 생산을 주도하였던 도시로 전통적 제조업인 섬유공업이 당연히 대구가 되겠죠. 섬유공업이 쇠퇴하자 대신 패션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공업의 첨단화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유치를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의 개통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지금도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 및 경부고속국도와 호남고속국도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여기는 대전이죠. 대전. 1990년대 심화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청사가 건립되었으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1번
가는 나보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기타 운송장비의 대부분은 조선업이에요. 배 만드는 거. 근데 광주는 내륙에 있고요. 부산은 항구 도시잖아요. 부산 쪽이 더 출하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 부산은 다 대구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 3번 라는 다보다 총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 대구는 250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대전은 150만 명이 조금 안 되죠. 4번 가는 호남지방 맞고요. 대전은 영남지방이 아니라 충청지방에 위치하죠. 5번 가라중 서울과의 직선 거리는 다가 아니라 대전이 가장 가깝다. 정답은 2번. 8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주도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방패 모양의 화산이며 정상에는 화구인 백록담이 있다. 전통 추락은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고 경사가 완만한 지붕에 그물 모양으로 줄을 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으며 투자 활성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1번 기역으로 등재된 곳에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이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제주도 전체는 아니고요. 1번 설명처럼 한라산, 백록담 일대랑요. 성산일출봉, 그 다음에 검은 오름이라고 하는 오름이 만들어지면서 분출한 용암 때문에 형성된 그 용암 동굴들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어쨌든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니은은 대부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3번 디귿을 중심으로 하였을 때 섬의 남북 간 거리가 동서 간 거리보다 길다. 잘못된 설명이죠. 제주도는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잖아요. 가운데쯤에 백록담이 있고요. 당연히 남북은 짧고 그 다음에 동서로는 길잖아요. 4번 리을은 주로 물을 얻기 쉬운 해안가에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옳은 설명. 5번 미음으로 지정되어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치권이 확보되었다. 역시 옳은 설명. 자, 여기까지 해서 18강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